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오늘 이제 청담어학원에서 준비한 디오픈이라는 클래스를, 그 코스를 어머님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담어학원 전체가 더 오픈 앞 글자만 따서 이제 TO라고 많이 부르는데, TO를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뿐이 아니고 전체 청담어학원이요. TO 수업은 어떤 거냐? 디오픈 수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실에서는 문법 수업을 합니다. 문법 수업은 중학교 내신 대비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독해 수업도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또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청크 테스트를 봅니다. 저희는 청담어학원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청크로 단어를 외우는 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피러닝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단어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가 나가게 되고요. 물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나갑니다. 그리고 듣기 연습도 하게 되고, 이게 듣기 연습을 하면서 수행평가랑 모의고사에 대비하게 되죠. 그리고 쓰기 연습을 해요. 쓰기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행평가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배웠던 문법 수업을 복습하고요. 그리고 독해 수업을 보충해서 저희가 이제 VOD도 실어놓고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복습도 하고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전환한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다 반응이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선생님. 뭐 청담 레벨 우리 애가 이제 마스터 올라가면 뭐 그런 건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오늘의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저희가 디오픈에서 이 내용을 전체 다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내신 수업까지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오늘은 중점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중등 내신 준비에 문법 공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 내신 준비에서 독해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수능 준비가 어떻게 껴들어가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 안에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등 내신 준비 얘기부터 할게요. 중등 내신 준비는 그냥 딱 깔아놓고 문법 공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어떤 면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에 교육청에다가 분당에 있는 학교, 용인에 있는 학교 모두 자료를 내야 돼요. 어떻게 성적이 나왔는지. 그래서 아직 2학기 건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게 순회중 겁니다. 순회중 2학년의 평균 점수를 보시면, 제가 다른 혹시나 순회중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봐 다른 과목도 안 가려놨어요. 영어를 보시면 80.3점이 평균이래요.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이 80점. 그리고 A를 받은 학생의 퍼센트가 31.7%입니다. 순회중에서는. 내정중 같은 경우는 영어 평균이 79.9점이고요. A 받은 학생이 35.8%죠. 송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의 74.3%고 A 받은 학생들이 29.6%입니다. 요 정도가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난 용인 사는데 용인 얘기는 안 해주냐. 네, 수지중부터 볼게요. 수지중은 79.9%. 네, 요 정도가 학교의 평균이고 영어 성적 평균이죠. 41.4%가 A를 받습니다.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손곡중 건데, 손곡중은 77점 정도가 학년의 평균이고 39.4% 정도가 A를 받고 있습니다. 여긴 대지중인데요. 대지중은 83.3점 정도가 평균이고 48.7%가 A를 받고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분당 지역 중학교에서의 영어 점수 평균은 75에서 80 정도입니다. A는 29에서 35% 정도.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이 75에서 85점 정도고요. A는 39에서 50% 정도입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다 A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 절반 정도는 A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영어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A를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좀 어려운 학교 뽑아온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모양이고요. 요런 모양에서 벗어나는 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는 이제 학교장이 혁신학교라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좀 학교가 있거든요. 조금 더 교육부의 지침 없이. 그런 학교는 A 비율이 더 높아요. 네, 그런 학교가 있죠. 네. 보평중학교가 혁신중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내신 어떻게 생겼냐. 이제 이 정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 정도. 네, 30%에서 50%까지만 A를 받는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가 진짜 아쉽게 A를 놓쳤어요. 89예요. 88이에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실제로 아까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 큰일 난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A를 못 받았다는 거는. A를 받아도 상위권이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퍼센트를 보니까. 그래서 그 A가 안 나오면 안 되지만 만약에 A가 안 나오는 B가 아주 간당간당하게 나온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필평가에 1차, 2차 써있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행평가 영어는 이제 쓰기, 말하기, 듣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쓰기 같은 경우나 말하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피러닝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조언하기, 경험 쓰기, 의견 말하기 이런 것들을 시켜요. 중학교에서. 듣기에서는 EBS에서 전국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요게 사실 청담어학원 다니는 학생 중에 틀리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맞추고 한두 개 틀려도 사실 이거는 A로 많이 쳐주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 게다가 이것도 피러닝에서 연습이 가능하죠. 이게 저희가 이제 숙제를 통해서 쓰기 말하기 영역을 매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저희가 매일매일 숙제로 내주는 부분이에요. 네, 매일매일 2024년 가을 학기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시면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세요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담어학원 학생들이라면 누구든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주어 동사를 갖춘 5단어 이상의 문장으로 완성해야 되고 이 부분 청담어학원 학생이더라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해서 쓰라. 요런 것들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은 한국인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요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매주 피러닝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담당 선생님이 첨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다 되면 녹음까지 해서 스피킹까지 연습을 합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매주 10문제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 문제를 풀고 리스닝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리스닝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걸 매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듣기 영역 틀리기는 쉽지 않아요. 수행평가 얘기는 저희 살짝 할 거고 사실 이제 내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봄학기 때는 봄학기가 돼야 이제 내신이 주요 내신 기간이니까 그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회를 더 할 겁니다, 어머님. 지필평가 얘기를 해보자면 수준별로 제가 준비했어요. 수준별로. 레벨 1은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겁니다. 교과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암기하면 되는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두 번째가 교과서 범위에서 심화 문제를 내용을 내주는 거죠. 이게 보통은 문법 연습이 필요해요. 문법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문법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보거나 문법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린트와 부교재 내용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부교재 내용을 잘 공부해가지고 맞춰야 돼요. 암기력을 보는 문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암기력을 보는 문제. 요런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 요거 이제 본문이랑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본문을 어느 정도 외우면 요 맞출 수 있죠. 요런 거를 맞출 수 있겠죠? 네, most였는지, least였는지, adapt였는지, adopt였는지, for였는지, rarely였는지 요런 것들은 학교 교과서를 많이 읽어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요런 거 말고 이제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어색한 거죠. 요건 대화문에서 낸 건데요. 요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네, 그리고 대부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숙지를 많이 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가장 낮은 레벨이죠.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이 교과서 범위 심화 문제입니다. 문법을 보는 건데 이런 문제죠. 대세 쓰임이 같은 것은 이 밑줄 친 대시, 저것, 이런 지시 대명사인가, 관계 대명사인가, 아니면 접속사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법상 옳은 것은 점수도 되게 비중이 크죠. 5점, 4점 막 이렇잖아요. 용법이 다른 것은 이제 초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밖에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프린트에서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영영풀이, 요거는 교과서에 있을 리가 없죠. 포춘, 찬스, 럭 이런 게 학교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공부해라 라고 해서 거기서 문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교과서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이 아닌데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점스와 바이러스에 대한 것, 요런 것들은 다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주고 내용일치 문제 낸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영영풀이 문제고, 요것도 이제 교과서 외 지문이고요. 요것도 교과서 외 지문입니다. 이게 뭐 손곡중, 양영중, 신촌중, 청계중, 판교중, 마지막 게 용인 한빅중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외부 지문들이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한 애들도 여기서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죠. 정리해보면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도 똑같거든요. 레벨 1에서 교과서 내용을 숙지해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게 60점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여기서 교과서 범위 심화 문제, 즉 문법을 막 연습해가지고 문법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대응해주면 80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프린트를 잘 공부해가지고 풀면은 100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이게 저희 교재거든요. 보면은 주요 중학교의 기출문제를 저희가 교재에다 수록해 놨습니다. 미리 이렇게 넣어놨고, 이걸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수업 듣기 전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내용별로 기본 문제를 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심화 문제, 실전 문제를 푸는 교재입니다. 일반적인 교재 순서와 비슷해요. 근데 일반적인 교재보다는 조금 더 내신 기출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 교재의 특징이에요. 다른 학원들은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쓰지만 저희는 직접 개발한 교재를 쓰고, 연구소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연구소에 있는 인력들이 이거 직접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 뭐 좋은 문제집이면 그 좋은 문제집이면 뭐하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랑 문제가 좀 맞아야지.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어법상 옳은 것은, 어법상 틀린 것은. 이 문제가 저희가 많습니다. 네, 저희 문법 교재에는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저희 분당 100현 중 2024년 문제예요. 당연히 바로 최근 거죠. 보면은 이 7번 8번에 바로 어법상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 내잖아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이 문제를 내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요 옆에 있는 건 용인 한백중입니다. 또 용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똑같이 18, 19번에 어법상 바른 것은 틀린 것은 바로 물어봤잖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요런 문제가 많이 실려있는 게 최근 트렌드에 맞는 교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저희 교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글자가 많고, 왜냐면 저희가 레벨이 낮은 애들도 있거든요. 초등학생도 있는데 너무 아카데믹하다. 너무 이게 내가 학생이면은 좀 풀기 싫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봄학기 때 교재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봄학기부터 좀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잘 알아보고 뛰어들 수 있게 교재가 수정되고요. 요거는 사실은 회장님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봄학기 때부터 나올 교재고요. 이게 봄학기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쓸 교재입니다. 보면은 시중 교재처럼 좀 예쁘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여기입니다. 자, 고등 내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독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 그리고 어떤 면이 어렵냐, 어떻게 대비하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마지막 학생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의 학부형님이 아니시면은 이제 다 5등급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9등급이 아니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죠. 2등급이 24%, 3등급이 32%. 그러니까 아까 뭐 3.5명, 50%, 5명 이랬다가 이제 한 명만 1등급을 받습니다. 딱 한 명만. 뭐 아시다시피 1등급을 못 받으면은 어머님들이 이름을 아는 학교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급을 어느 정도 받냐. 이게 또 A도 나와요. A, B, C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현재 중3부터 이제 예비 고1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도 성적표에 찍히고 A, B, C도 성적표에 찍혀요. 둘 다 찍힙니다. 둘 다 찍혀서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낙생고등학교죠. 낙생고등학교 1학년 평균을 보니까 이것도 다 이제 공개된 자료 가져온 거예요. 2024년 자료입니다. 평균이 73.2밖에 안 되죠. 근데 2학년은 64.5예요. 3학년은 59.3. 점점 떨어져. 3학년이 되면 될수록. 평균은 점점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A를 받은 학생의 숫자가 7%, 5.8%밖에 안 돼요.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A 받기가 힘들고 정말 1등급 받기가 힘든 거죠. 서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고도 70, 67.8, 68인데 보면은 점점 떨어지죠. 87, 85. 이거 뭐냐면, 선생님 뭐 여기 33 있어, 33. 33은 뭐냐면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애들한테는 허락이 안 되고, 현재 고2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현재 고2까지는 절대평가 과목이 있고 상대평가 과목이 있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평가 과목을 많이 깔아가지고 좀 A를 후하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면은 밑에 이제 분당 중앙고도 나오는데 후하죠. 네, A가 후하게 나와요. 물론 평균은 별로지만.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은 어머님들, 학생들, 지금 현재 중3, 중2, 중1한테는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낙생고를 보셔야 돼요. 낙생고처럼 나올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분당중앙고도 마찬가지죠. 15%밖에 안 주고 나중에 3학년 되니까 10%밖에 안 나오죠. 수지고, 용인도 보여줘라. 용인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균이 떨어지고요. 그죠? 그나마 용인이라 좀 A를 주는 퍼센트는 높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분당 중앙고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왜 어려운지, 도대체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은 비슷하다며 뭐가 어렵다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도 이제 분당 지역하고 용인 지역하고 다 가져온 거거든요. 당연히 다 2024년 겁니다. 저 옛날 자료 가져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기 보시면은 분당 중앙고에서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를 잘 봐주세요. 시험 범위를 보면 교과서가 들어가는 건 뭐 뻔한데, 이 유인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유인물. 그리고 전국연합지문 10개. 이게 뭐냐 하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즉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얘네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중간고사에 또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인물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냥 모의고사 준비하는 문제집이에요. 저 문제집을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의 내신, 고등학교의 공부 모든 것은 다 수능 준비라고 보셔야 돼요. 내신과 수능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 하니까 내신이 이런데 정시로 바꾸면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을 못하는데 수능을 잘 볼 수 없어요. 내신에도 수능 문제 다 연계되는데 내신을 못하는 애가 왜 갑자기 수능을 잘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신 잘하는 애들이 수능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해고도 마찬가지죠. 부교재가 몇 쪽 수능 포트리스거든요. 이게 수능 문제 대비하는 문제였고, 여기도 이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2번부터 39번까지 연계됐어요.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이 연계되어 있고요. 네, 축정보죠. 그리고
3월, 10월 전국 학력평가 29번, 40번, 32번, 35번 제외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모의고사가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이 특히나 중학교 내신보다 특히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좀 또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잖아요? 그러면 10점 줘요. 10점. 60점이 아니고 이거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딸딸딸딸 외우는 기능이 좋으면 사실은 내신에 큰 도움은 되는데, 교과서 외우는 것만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은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문법 대응하는 거는 몇 점 주요? 일단 10점 줍니다. 이것도 10점 주고, 나머지 80점이 전부 다 모의고사 연계예요. 프린트 부교재 내용 확장, 이게 다 모의고사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암기로 대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모의고사 한 문제에 6문장만 쳐도 10문제만 연계시켜도 60문장이 추가되는데, 그냥 문장도 아니고 모의고사 문장인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웁니다 이거. 그래서 암기로 거의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전교에 한두 명 정도는 이거를 외워버리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모의고사 독해가 공부가 필요하냐? 청담에서 2글 이상이면 토플 수준 아니냐? 수능 모의고사는 쉽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모의고사는 안 됩니다. 요즘 모의고사는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문제를 보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게 최근에 수능 문제 2005년, 2025, 2024, 2023, 2022, 2021에 이제 번호가 특정 번호 31, 32, 33, 34만 제가 칠해 놓은 거거든요. 요게 빈칸 문제예요. 빈칸 추론하는 문제. 이 빈칸 추론하는 문제들의 정답률을 보면 살벌하죠. 84.3%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죠? 아, 오답률이 맞네요. 오답률이 맞고 84.3%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은 15.7%였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머님들이 봤던 수능, 아버님들이 봤던 수능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지선다예요. 한 번호로 찍으면 20%잖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차라리 찍는 게 나았다. 이게 이제 최근 수능의 포인트예요. 그 흐름인데,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쫙 뽑아보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빈칸 추론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거, 문장의 순서와 위치 추론하는 거, 단어와 요약문 추론하는 거, 이제 어법 문제, 이렇게 4개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거 4개 다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빈칸 추론 위주로 이제 모의고사 왜 어렵냐, 수능 준비 어떻게 하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것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다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대비를 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원데이 투데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쭉 키우실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학원을 보내실 거라고요. 영어 학원 보내겠죠. 주 1회든 2회든. 그때 그 학원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학원이 잘하는 학원이고, 이렇게 하는 학원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운 문제 못 맞춘다. 자, 일단은 뭘 하냐면 단어를 암기시킵니다. 어떤 학원이나 그래요. 단어를 막 암기시켜요. 단어를 막 암기시켜서 이게 이제 수능에 기출한 단어야, 모의고사에 기출한 단어란다 하면서 막 암기를 시켜요, 얘를. 그 다음에 뭐 토요일에 한 번씩, 뭐 일요일에 한 번씩 학원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모의고사를 딥다 풀어줘요. 애들한테 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문법 어렵다고 하니까 문법 수업을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영어 강사들의 대부분은 문법 전문가예요. 그래서 문법 수업을 자꾸 까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만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러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원은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수능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요게 2025 대입 수능에서 31번입니다. 이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따가 다 읽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단 소재가 리터러처예요. 문학이죠, 문학. 그리고 사회 의미론적, 소시오시만틱.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밑에 뜻을 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밑에 여기 보면은 사회의 의미론적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뜻을 줬어요. 뜻을 줬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투명한 이런 것도 줬는데.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첫 줄에 있는 리터러처는 이제 중심 소재입니다. 문학이고, 이거 코어 랭귀지 티칭 매토리얼도 문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중심 소재에 해당하는 걸 제가 초록색으로 쫙 색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 있고 소시오 시멘틱 시스템이 있고 저기 색깔 있는 것만 읽고 있어요. 아날리틱 피스만이랑 한 게 있고 fairly superficial 한 게 있어요.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쭉 읽어보고 의미가 비슷한 것과 의미가 비슷하네 하는 것들은 다 같은 색깔로 묶어놓은 겁니다. 파랑은 파랑, 빨강은 빨강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시멘틱 아날리시스라고 해요. 의미론적 추론이라고 하고 이거를 컬러 코딩 한다고 합니다.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검은 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델리션을 하는 거예요. 단순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아요. 리터러처는 도움이 돼.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코어 랭귀지 티칭은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기도 하고 소시오 시멘틱 시스템이기도 해. 파랑이기도 하고 빨강이기도 해. 그런데 배움의 과정은 파랑이야. 아날리틱, 피스멜, fairly superficial. 근데 말이야 4번에 보면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 문학을 가지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게 engaging하는 거 focus beyond the more mechanical aspect 그 메카니컬한 면 너머로 넘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5번은 리더가 inhabit the text 텍스트 안에 살기 시작해. 그래서 6번은 그나 그녀가 책 안으로 빨려 들어가. 그래서 7번은 pinpointing individual words and phrases 야 각각의 단어에 초점 맞추는 거 있잖아. 그거는 덜 중요해. 이제 전체 스토리 디벨롭먼트를 pursuing 추구하는 것보다 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랭귀지는 투명해져. 8번이죠. 그래서 픽션은 전체 인간을 그것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읽은 거예요. 이 긴 글을. 까만 불은 다 빼고 이렇게 만든 거죠. 요거를 이제 빨강 파랑으로 이게 갈라요. 좌우로 갈라주면 파란 부분은 규칙에 기초하는 거, 문학을 규칙에 기초해서 읽는 거, 분석적인 거, 피상적인 거, 개별을 단어와 어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핀포인팅 하는 거 안 중요하고 언어는 투명해. 그러면서 빨간 쪽을 보니까 문학이란 건 사회 의미론적인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상상을 통해 문학에 집중하는 거야. 언어의 기계적인 측면 너머로 널 보내주는 거야. 독자는 그 글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야. 살기 시작하는 거야.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 전체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 그 사람 전체를 끌어들여. 이렇게 해서 문학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파랑일까요? 빨강일까요?를 묻는 거예요. 문학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파랑이냐? 빨강이냐? 빨강인 거죠. 빨강인 거. 빨강과 어울리는 선지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Personal Involvemen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고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에이, 선생님, 진짜 이렇게 풀어요? 말도 안 돼. 지금 학부모 설명회랑 이렇게 만든 거죠. 실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담에서 이제 모의고사 풀이반이 있어요. 무료 클리닉 토요일에 1시에 열려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학생들과 모의고사 풀어주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저렇게 푸는 거야, 제가 설명해 주는데, 실제로 제가 푼 거 이렇게 풉니다. 보면 왼쪽 문제가 방금 푼 문제거든요. 리터러처와 똑같은 거에 초록색이 거져 있고 이제 빨간 게 아니라 파란 게 아니라 빨강이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연결되면서 빨강이 답이네. 정답은 퍼스널 인볼브먼트까지 끌고 들어왔죠. 학생들과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풀어야 돼요. 제가 이것만 이렇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실까봐 이 3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풉니다. 실제로 이렇게 풉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보시면은
단어가 문제풀이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단어 열심히 외운 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건 알았어. 그래. 야, 고등학교 내신 진짜 어렵겠다. 이 모의고사 수능 이거 어떻게 푸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야, 우리 아들 리터러처를 우리나라로 된 것도 못 읽는데 이거 리터러처를 영어로 된 걸 해석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 이거 풀겠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평소에 제가 했던 이 기술을 모두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주면 똑같은 내용끼리 컬러 코딩 하는 거야. 이게 빨강이니까 빨강과 똑같은 부분 한번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세요. 밑줄 그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다 파란색 밑줄 그었으니까 파란색 밑줄 그은 부분이랑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해보세요 하는 걸 컬러 코딩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저희가 매주 리딩 시간에 연습시킵니다. 매주. 저희가 이제 문법 있고 리딩이 있는데 리딩 시간에 매주 연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던 델리션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 없는 부분을 제끼는 거죠. 다 빼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수능 문제 같은 거 딱 던져주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락짜리 한두 문장짜리 갖다 주고 야 이거 빼봐. 너 필요 없는 거 한번 빼봐. 너의 의견은 어떠니? 라고 내 의견에서는 요것도 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 뺐어. 나보다 더 용감하게 뺐어. 이런 것도 막 칭찬해주고 하거든요. 요런 게 다 SC 시간에 연습이 됩니다. 매주 리딩 시간에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짧은 거 읽고 누가 못합니까? 이 짧은 거 나도 하겠네. 그냥 긴 글도 연습을 하셔. 긴 글도 이렇게 신택틱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CR 시간에 리딩 시간에 글의 구조를 막 파악하는 시간 되게 많이 갔거든요. 어떤 게 주제다, 어떤 게 뒷받침 문장이다. 요거는 예시니까 뒷받침 문장이다. 요거는 올소니까 또 다른 주제를 하나 더 꺼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네가 추론해서 꺼내야 된다.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 비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원인 결과다, 아니면 정의하고 예드는 거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시킨다고요. 저희가 수업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아니 이걸 다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SC 시간에 이런 것도 하죠. 긴 글을 읽고 지금 뉘앙스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 밑줄 친 A, B, C, D, E 중에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 필기와 막 돼 있잖아요. 해설이. 요거 저희가 실제 수업할 때 쓰는 교재들이에요. 네. 이런 걸 보고 매주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와 뒷받침 문장도 파악하고 글 쓰는 방식도 파악하고 연습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볼 때도 빈칸 추론 있었거든요. 빈칸 추론의 묘미가 뭐냐면 다 답인 것 같다는 거예요. 1번도 될 것 같고 2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고 4번도 될 것 같고 5번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가 왜 될 것 같냐면 아주 세밀하게 빈칸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요거는 레벨을 망라하고 연습시킵니다. 매주 나와요. 매주. 저희가 이제 가져온 거는 TO2 건데 중간보다 약간 아래 레벨이에요. 근데 이거는 TO1 아주 낮은 레벨 때부터 매주 빈칸 연습을 시킵니다. 매주.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 들어가도 될 만해요. 제가 저희 책 뭐 다 자랑해야죠. 저희 리딩 책 진짜 좋습니다 라고 모든 부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선생님 그래도 딱 한 페이지만 얘기해봐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저 여기를 뽑거든요. 요 5개의 단어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면 요 밑줄 친 부분 때문에 답이 요거 하나로 딱 귀결되는 거거든요. 이거 평소에 연습 안 하면은 못 풉니다. 매일매일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단어 딥다 외우고 문법 공부한다고 이게 풀리지 않아요. 요런 추론 연습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레벨을 촘촘하게 다져놔서 아주 낮은 레벨부터 아주 높은 레벨까지 이런 빈칸 추론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시멘틱하게 쫙 짜는 겁니다. SC 시간에 매주 합니다. 매주. 그리고 저희가 항상 나오는 이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저희 리딩 시간에 마지막에 푸는 문제예요. 항상 빈칸 추론합니다. 항상 한 문제는 무조건 풉니다. 빈칸 추론 문제.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빈칸 추론만 연습을 해야 되고 빈칸 추론이 답이 어떻게 뽑히는지
그것을 구조적으로 아주 막 분석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걸 따로따로 레벨에 맞게 너는 낮은 레벨이구나, 넌 요만한 그래서 한번 해봐, 넌 높은 레벨이네, 넌 이만한 그래서 해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줘야 돼요. 저희 책이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단어를 외운다고 잘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요거는 좀 지난 수능이에요. 사실 요게 나오고 나서 애들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요 유형이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1번에 오답률이 71.7%짜리였어요. 정답은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인데 다 읽었는데 학생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학생들한테 어카운트는 인터넷에 자기 아이디 치는 계정이나 아니면은 통장 계좌 이런 것만 생각했지, 여기서 뜻은 중요성이거든요. little account,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 많이 골랐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카운트 너 계좌로만 알고 있었지, 계정으로만 알고 있었지, 아니지롱, 중요성도 있지롱, 이렇게 문제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학원들처럼 단어 시험을 봐봐요. 그러면은 어카운트에 계좌, 계정 쓰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치죠. 치죠.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란 뜻을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단어장만 보고 단어를 외운 애는 어카운트가 중요성인 걸 절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걸 따로 공부를 해야만 이거 어카운트의 중요성도 있어, 이게 따로 들어가야 돼요, 입력이. 근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외워야 될 단어도 진짜 많은데 다이어까지 공부하라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 게다가 있잖아요, 어머님,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이어가 더 안 외워져요. 고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이미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단어를 넣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어카운트를 아예 몰라, 계좌도 몰랐어. 그런 상태였으면 야, 어카운트는 계정도 있고 계좌도 있고 중요성도 있는 거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중학생 때는 어카운트 아예 모를 때. 근데 어카운트가 이미 계정이라고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딱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럼 이거를 끄집어내고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죠. 이미 나는 입력이 돼 있는데 그 입력된 걸 뽑아내고 다시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이어 같은 경우는 다 어릴 때 연습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힘들어.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SC 시간에 이걸 넣으려고 하는 거고, 저희 다이어 공부는 항상 시킵니다. 이것도 리딩책입니다. 리딩책에 여기 보면은 프레젠트인데 현재일 뿐만이 아니라 뭐 참석했다, 보여준다, 뭐 소개한다,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 니 그냥 뭐 책에 한 바닥 실으면은 그게 공부가 되냐, 우리한테? 뭐 너가 뭘 시켜야지, 그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어떤 걸 시키냐면, 요 본문을 읽어보고 프레젠트가 옆에 있는 뜻 중에 어떤 뜻인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요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학생들한테 연습할 기회도 주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청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단어가 체화되지 않아요. 청담 스타일은 뭐냐면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까지 다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프레젠트를 가지고 짧은 글 짓기를 시킵니다. 네, 배웠던 다이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너만의 아이디어를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프레젠트의 다양한 5가지 의미가 학생의 개인의 머릿속에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다른 학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대치동에 가면 이제 1등급만 받는 재수학원들이 있어요. 영어학원들 중에. 그런 학원에서 이런 구조독해를 합니다. 이런 구조독해를 하는데, 이 아이들과 이게 저희 항상 2A로 수업하거든요. 넌 어떻게 생각해? 어디까지 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게 컬러 코딩에서 같은 색깔일 것 같아? 2A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청담 아이들이 어학 레벨이 높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어학 레벨이 낮은 애들을 가지고는 이런 수업을 하기 힘들죠. 어학 레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퀄리티를 다른 학원에서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 D 오픈에 리딩 클래스, 문법 클래스 2개가 엮여 있는데, 여기는 T1부터 5까지 1, 2, 3, 4, 5 초등학교 레벨부터 저희 학원의 마스터 레벨까지 전부 다 대비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건 중등 내신 문법, 그리고 고등 고급 독해, 그리고 고등 어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가 전부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순서 추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순서 추론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Q&A 받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37번이었어요. 이게 오답률이 4위였고 69.7%가 틀렸습니다. 네, 틀렸는데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이 원데이 투데이 학원 보낼 게 아니잖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그런 거를 보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냥 단어만 외우고 기출문제만 푼다고 해서 좋은 학원이 아니고 그런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 순서 문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however 있으니까 however 하나 보고 그 맞는 거는 뒤로 세우고 however랑 다른 건 앞에 세우고 하면 끝이야. 뭐 also 나오고 포이점프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 글 37번이죠. 가장 최근 수능입니다. 그 내용을 출제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아예 안 준 거예요. 그래 너네 접속사 좋아한다며. 접속사 하나도 안 줄까 내가. 접속사를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단 한 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ABC 중에 처음에 와야 될 걸 어떻게 첫 단추를 껴야 뭘 할 수 있는데 첫 단추도 못 끼고 당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최근에 고난이도 문제에서 접속사를 안 줘요. 접속사만 따로 외우고 그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등학원에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안 줍니다. 이런 것도 안 주고, 뭐 지시어, 디스탯을 보세요 여러분, 더 플러스 명사 보세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도 안 줘요. 이런 것도 최근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맞춘다? 순서를 어떻게 맞추냐면 내용을 읽고 컬러 코딩해서 맞춰야 돼요. 컬러 코딩해서 야 이게 의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구조적으로 독해를 해봤더니 이런 구조고 여기가 뒷받침 문장이구나, 이걸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이모셔널 컨테이전, 요게 이모셔널 컨테이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bird in line, 일렬로 선새, 그로스픽, 그리고 bird in circle, 이 두 개의 대상을 라인과 라인으로 서는 새와 동그랗게 서는 새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막 however, for example, the birds 이런 거 보고 못 맞춰요. 그런 거 보고 맞추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다. 그러니까 비교군 대조군이 먼저 나오고 먼저 설명하고 들어갔겠구나. 그래서 이거 단순화를 해보면 델리션을 또 할 수 있어요. 델리션도 해보고 이게 이모셔널 컨테이전에 대한 글이야. 감정적으로 탁 달라붙는 애들에 대한 글이고 두 가지 대상을 비교 대조를 하고 있어 라는 걸로 해야 이렇게 ABC 순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죠. 간단하게. 서클로 도는 애들은 조정력이 높아. 한 줄로 서는 애들은 조정력이 낮아. 초조함이 더 많아. 파란색 애들보다. 이렇게 해서 줄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C가 B보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네, 구체적이네 하면서 파랑이 빨강보다 조정력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네, 이렇게 해서 신택틱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절대로 접속사 이런 거 강조하는 학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여기 A는 이제 C의 이유를 설명하고요. 원인과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켜요. 이게 TO2, 이거 낮은 레벨입니다. 꽤나 낮은 레벨인데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야, 이게 제가 일부러 대조되는 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대조하는 글을 보고, 이게 대조하는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낮은 레벨 때부터 자꾸 봐서, 이렇게 대조하는 글이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구나, 더 구체적인 쪽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물론 델리션도 잘해야 되고요. 이거 델리션은 아까도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항상 위상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어머님들 보여주려고 이 그림 그려온 게 아니고요. 저희 매주 수업할 때 있는 교사용 참고서에 들어있는 다 그림입니다. 이제 푸드 레이블링에 대해서 3명의 입장이 서로 갈라졌다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입장별로 파악해서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막 파악을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이 다음에는 컴퍼니 얘기하고 컨슈머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레귤레이션 얘기도 하겠네 하면서 넘어가는 순서를 애들이 파악하는 거죠. 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연습도 많이 시킵니다. 네. 연습도 많이 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4132 저게 이제 읽어보고 순서 맞춰봐 하는 거를 연습시킨 거거든요. 저거를 저희가 CR 시간에 많이 리딩 시간에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는 이건데 그냥 모의고사 순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단어 많이 외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안 풀리고요. 이제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단순화도 할 줄 알고 적용도 많이 연습해봐야 이제 최신의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수 있고 우리 애는 뭐 초딩인데 중딩인데 뭐 벌써 수능 얘기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는 준비가 안 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야 고등학교 때 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단어만 좀 더 외워서 대응이 가능한 거죠.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